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알렉스 페레이라와 마고메드 안칼라에프가 맞붙는 다가오는 UFC 313 이벤트는 기념비적인 전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레이라의 강력한 타격 능력과 안칼라에프의 다재다능하고 균형 잡힌 기술 세트 덕분에 이 경기는 흥미진진하고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페레이라는 승리하여 벨트를 유지하고 이 부문에서 지배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페레이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스포츠에서 가장 위험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입니다. 특히 그의 잔혹한 레프트 훅에서 나오는 노가웃 파워는 그를 라이트 헤비급 부문에 누구에게나 강력한 상대가 되게 합니다. 단 한 번의 펀치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로 인해 페레이라는 항상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션 스트리크랜드, 이스라엘 아데사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리 프로아즈카, 칼릴 라운트리를 포함한 세계 최고의 파이터들을 노가웃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노가웃 능력에도 불구하고 페레이라는 안칼라에프라는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UFC 313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안칼라에프가 타격 게임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페레이라와의 싸움에서 덜 검증된 그라운드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입니다. 안칼라에프는 페레이라와 함께 서서 타격을 주고받고 싶다고 밝혔지만 많은 팬과 분석가들은 이미 그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칼라에프가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페레이라와의 타격을 고집한다면 그는 챔피언의 손에 놀아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페레이라의 타격 능력은 그의 강점이며 지금까지 아무도 5라운드 동안 그를 지속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내구성이나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칼라에프의 현명한 접근 방식은 타격과 태클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안칼라에프가 자신의 전략에 기반해 템포를 조절하고 페레이라에게 싸움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는 페레이라의 취약한 부분, 특히 그라운드 게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레이라는 뛰어난 스트라이커이지만 최근에야 레슬링에 대한 성향을 보였으며 이는 그의 타고난 강점이 아닙니다. 얀 블라코비치와의 싸움에서 드러났듯이 페레이라와 같은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는 적시에 태클을 시도하는 상대와 맞붙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록 안칼라에프가 전통적으로 레슬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그라운드 게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페레이라의 그라운드에서의 취약성은 안칼라에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페레이라를 여러 번 쓰러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태클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페레이라가 이전에 쓰러진 적이 있다는 사실, 특히 전통적인 레슬링 방식을 가진 파이터인 블라코비치에게 쓰러진 경험은 안칼라에프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칼라에프는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능력이 있으며 스트라이킹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레슬링으로 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얀 블라코비치와의 싸움에서 페레이라는 테이크다운의 끊임없는 압박에 분명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안칼라에프는 주로 스트라이커이지만 탄탄한 레슬링 능력과 이번 경기에서 페레이라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유능한 테이크다운 방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다게스탄 레슬러는 아니지만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는 능력과 경험이 결합되어 페레이라의 가장 위험한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체력입니다. 페레이라는 강력하고 폭발적인 파이터임에도 불구하고 5라운드 동안 일관된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얀 블라코비치와 이스라엘 아데사냐와의 여러 싸움에서 페레이라는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속도가 느려지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반면 안칼라에프는 뛰어난 컨디셔닝을 보여주었고 높은 타격 출력을 유지하면서 후반 라운드에서 레슬링을 섞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특히 안칼라에프가 페레이라를 더 깊은 상황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안칼라에프는 여러 차례 5라운드 전투에 나섰으며 그의 체력이 압박 속에서도 잘 견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안칼라에프가 5라운드 내내 경쟁적인 싸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페레이라의 체력을 소모시켜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전술적인 접근, 즉 타격과 태클을 혼합하는 것이 안칼라에프가 페레이라를 지치게 하고 싸움 후반에 그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안칼라에프가 싸움에 들어가면서 페레이라와 서서 맞붙고 싶다고 한 발언은 전적으로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챔피언과의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레이라가 노가웃 아티스트로 명성을 얻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안칼라에프는 이를 이용해 페레이라를 거짓된 안정감에 빠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안칼라에프가 탄탄한 스탠드업 게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무모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전 경기에서의 그의 전술적인 접근은 필요할 경우 싸움을 그라운드로 끌고 가는 플랜 B를 갖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칼라에프는 영리한 싸움 계획에 의해 앤소니 스미스와 조니 워커와 같은 상대를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싸움이 페레이라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안칼라에프는 기어를 바꿔 싸움을 그라운드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를 이기려면 안칼라에프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즉, 노가웃을 피하고 자신의 모든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안칼라에프는 페레이라 앞에서 주먹을 주고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페레이라의 강력한 펀치를 피하지 못한 스트릭랜드, 자말 힐 등과 같은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안칼라에프는 페이스를 제어하고 테이트다운을 섞으며 페레이라를 바닥에서 압박해야 합니다. 페레이라는 위험한 선수이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그는 약점이 있으며 안칼라에프는 그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페레이라를 뒷걸음질치게 할 레슬링 기술과 필요할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칼라에프의 적응력과 조정 능력은 그의 뛰어난 심장과 다재다능한 기술과 결합되어 페레이라를 몰아낼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페레이라는 확실히 모든 싸움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는 노가웃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안칼라에프의 다재다능한 기술 세트, 뛰어난 레슬링 능력, 전술적인 게임 플랜은 그를 이 매치업에서 더 위험한 파이터로 만듭니다. 페레이라는 타격에만 의존해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안칼라에프는 승리를 위해 더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파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파워를 무력화하고 게임의 모든 측면에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싸움은 전술적인 체스 경기가 될 것이며 안칼라에프의 다재다능함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